70년 넘게 고생한 내 손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아침마다 굳어버리는 손가락을 수술 없이도 부드러운 손으로 되찾는 3가지 원칙.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추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추 어르신은 평생 나무를 깎아 손주들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게 유일한 낙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밤사이에 누군가 손가락 마디마디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꽉 막혀서 도저히 주먹을 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수를 하려고 해도 수건을 짤 힘이 없고 식사 때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버거워지셨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손가락 관절염의 가장 무서운 신호인 조조강직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 말입니다. 추 어르신은 이걸 그저 나이가 들어서 뼈마디가 굵어지는 거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관절이 서로 부딪히고 염증이 생겼다는 아주 명확한 경고등입니다. 실제로 2017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손가락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여성 환자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데 이건 우리 어머님들이 평생 겪어온 삶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여성은 폐경을 겪으며 관절을 지켜주던 호르몬 방패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가사노동의 하중이 손가락이라는 가장 작은 관절에 고스란히 쌓이니 결국 둑이 터지듯 통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툭 튀어나오는 현상을 보며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이 관절을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가락 끝마디가 아프면 퇴행성일 확률이 높고 가운데 마디가 붓고 열이 나면 류마티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추 어르신도 처음에는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겁을 잔뜩 먹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원칙을 실천하시고는 지금은 다시 즐겁게 나무를 깎기 시작하셨습니다.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아주 명쾌한 해결책 3가지를 보따리 풀듯이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10분 온열요법입니다. 두 번째는 닳아버린 연골을 다시 채워주는 영양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평생 재발 걱정 없이 손가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생활 수칙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손을 쭉 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평범한 행복을 제가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희망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서로는 거두자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행동 지침은 손가락 관절염을 앓고 있는 72세 추 어르신이 가장 먼저 실천해서 효과를 보신 핵심 비법들입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이 화면을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당장 따라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가락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 지침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40도에서 42도 사이에 따뜻한 물에 손목까지 푹 담그십시오. 온도는 여러분이 손을 넣었을 때 따끈하면서도 기분이 편안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이 단순한 행동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효과가 좋을까요? 우리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이 혈관들이 꽉 오그라들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피가 안 통하면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은 공급되지 않고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염증 찌꺼기들만 그 자리에 고여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물은 이 꽉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고여있던 염증 물질을 혈액을 타고 몸 밖으로 시원하게 씻어내줍니다. 비유를 하자면 기름때로 꽉 막힌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속 시원하게 뚫어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72세 추어르신도 평생 물 아끼신다고 찬물로만 손을 씻으셨다는데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드리니 아차 싶으셨답니다. 그동안 내 손을 찬물에 방치했던 게 손가락을 더 굳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지금은 매일 밤 온수욕을 하며 손의 피로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생하신다면 가정용 파라핀 욕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파라핀은 원래 양초를 만드는 재료인데 이걸 45도에서 50도 정도로 녹여서 손을 담그면 신기하게도 열기가 손가락 뼈 깊숙한 곳까지 전달됩니다. 보통 뜨거운 수건을 대는 것보다 열 침투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파라핀이 손을 감싸며 굳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관절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염증을 녹여내고 뻣뻣해진 인대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파라핀 치료가 일반적인 온찜질보다 관절의 움직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고 통증을 눈에 띄게 줄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하는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여러분의 안방으로 옮겨오는 셈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붓고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심한 급성 염증기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염증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붓기가 가라앉은 만성기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온도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지침입니다. 하루 3번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따로 움직이는 분절 스트레칭을 실천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일반적인 운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 마디를 5초씩 따로 구부렸다 펴는 정교한 동작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씩 움직여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가락 관절 주변의 미세 혈관들은 우리가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펌프질하듯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디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움직여주면 관절 주머니 속에 있는 윤활유가 골고루 퍼지면서 연골이 서로 부딪혀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세워두어 뻑뻑해진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하고 하나씩 돌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추어르신도 예전에는 손가락이 뻐근할 때마다 뚝뚝뚝 소리를 내며 손가락을 꺾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관절 연골을 강제로 마찰시켜서 상처를 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추어르신은 손가락을 꺾는 대신 이 분절 스트레칭으로 손가락을 달래주며 통증을 스스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손가락 관절염을 집에서 고치는 3가지 핵심 물리치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손가락 아프다고 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밖에서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연골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몸 안쪽에서부터 관절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 지침입니다. MSM 1500mg과 콘드로이친 800mg 그리고 오메가3를 매일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이 3가지는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관절 건강의 핵심 영양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조합을 강조할까요?
MSM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관절 마디마디에 붙은 염증의 불길을 끄고 통증 신호를 차단해 줍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MSM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의 뻣뻣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콘드로이친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MSM이 불을 끄는 소방수라면 콘드로이친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건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들어가야 염증은 가라앉고 닳아버린 연골은 다시 튼튼하게 보강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해서 이 좋은 성분들이 손가락 끝까지 잘 배달되도록 돕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72세 추어르신도 처음엔 영양제가 다 거기서 거기지 하셨지만 3개월 뒤에는 손가락이 가벼워진 걸 몸소 느끼셨습니다. 5번째 지침입니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물건을 들 때는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로 감싸서 드십시오. 여러분, 혹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물방울이라도 수만 번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우리 손가락 관절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톡톡 두드리는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관절 연골에는 미세한 망치질과 같습니다. 특히 72세 추어르신은 손주들 사진 보는 재미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는데 이게 관절을 갉아먹는 주범이었습니다. 또한 냄비나 무거운 짐을 들 때 손가락 끝에만 힘을 주면 관절이 비명을 지릅니다. 반드시 손바닥 전체로 묵직하게 받쳐들어서 힘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6번째 지침입니다. 체중을 딱 5kg만 줄이십시오. 손가락이 아픈데 웬 살을 빼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가락으로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중대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는 독한 염증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관절을 공격합니다. 그 타깃이 바로 손가락 관절입니다. 실제로 비만인 분들이 정상 체중인 분들보다 손가락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딱 5kg만 줄여도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손가락 통증이 마법처럼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영양과 생활 수칙은 하루아침에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주에서 3개월만 묵묵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가락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온수욕과 파라핀욕, 그리고 마디마디 움직이는 스트레칭에 영양제와 생활 습관 교정까지 참 많기도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막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쉬운 하루 일과표를 짜왔습니다. 72세 추 어르신이 실제로 매일 실천해서 기적을 맛보신 바로 그 건강 시간표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그 상태로 딱 3분만 손가락 분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마디 하나하나를 5초씩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침대 위에서 먼저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밤새 정지해 있던 관절에 나 이제 움직일 거야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뻣뻣한 조조강직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그 다음 화장실에 가셔서 세수하실 때도 가능하면 따뜻한 물에 손을 30초 정도 충분히 헹궈주며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점심시간은 영양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든든히 하신 직후에 MSM과 콘드로이친 그리고 오메가3를 챙겨 드십시오. 이런 영양소들은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꼭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추 어르신께 제가 드린 팁이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 밥그릇 옆에 영양제 통을 아예 가져다 두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손이 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영상을 보실 때는 꼭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1시간이 지나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을 가볍게 털어주며 휴식을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녁입니다. 온종일 고생한 내 손을 위해 상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든 집안일이 끝났을 때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10분간 온수욕을 하십시오. 이때가 하루 중 혈액순환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수욕이 끝나면 물기를 닦고 바로 이어서 5분 동안 다시 한번 분절 스트레칭을 정성스럽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열기로 관절이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아침에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라핀. 욕을 할 때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라핀의 적정 온도는 45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화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열기가 뼈 깊숙이 전달되는 가장 과학적인 온도입니다. 만약 손을 넣었을 때 너무 뜨겁다고 느껴지면 잠시 기다렸다가 온도를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피부 감각이 무뎌져서 뜨거운 걸 잘 못 느끼실 수 있으니 보호자와 함께 온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계속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연골은 닳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재생되는데 단 며칠 만에 되겠습니까? MSM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성분은 최소 6주에서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추 어르신도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투덜대셨지만 딱 10주가 넘어가면서부터 손가락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내 몸에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손가락 통증이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뻣뻣한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0분 이내로 손가락이 풀린다면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손이 굳어 있고 양쪽 손마디가 똑같이 붓고 열이 난다면 그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당장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하루 루틴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아도 딱 일주일만 버텨보십시오. 내 손가락이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잘 이해하셨고 지금 바로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실천이라는 글자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약속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시면 더 힘이 나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달려오셨는데 머릿속에 이 내용들을 다 담으려니 조금은 벅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10분 온수욕과 손가락 마디마디를 따로 움직이는 분절 스트레칭으로 굳어버린 관절을 부드럽게
깨우십시오. 둘째, MSM과 콘드로이친 그리고 오메가3를 3개월 이상 꾸준히 챙겨 드셔서 몸속에서부터 연골 재건축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무거운 물건은 손바닥 전체로 들어올리며 체중을 딱 5kg만 감량해 관절의 염증 공격을 막아내십시오. 72세 추 어르신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얼마 전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밝은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아주 정교하게 깎아 만든 나무 비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 주려고 석 달 만에 다시 칼을 잡으셨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손가락 끝이 찢어지는 것 같아 붓 한 번 쥐기도 겁이 났는데 이제는 마음껏 나무를 깎고 다듬을 수 있어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손가락 관절염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나이 탓하며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추 어르신이 특별한 분이라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어르신은 그저 제가 알려드린 그 사소한 일과표를 믿고 묵묵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의 노년이 달라집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고마운 부위입니다. 밥을 먹을 때, 옷의 단추를 채울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을 때마다 우리는 손가락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 작고 소중한 마디마디를 지키는 건 결국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 속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의 건강을 가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맛있는 음식을 버무리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그날까지 저 건강 박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 주치의 건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